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의 지지율 차가 3.2%포인트로 더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 가운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적은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 10% 감축,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무소불위 공용 선관위를 견제하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선거권 상호주의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김 후보에 대한 각계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으로 뛰면서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재조명받고 있는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보다 대선 후 자신의 당권 재장악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한동훈 등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지지율 격차가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 중 가장 적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9일과 20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사람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45.1%가 이재명 후보를, 41.9%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은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0.7%포인트 내렸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주일 전에 7.0%포인트에서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3.2%포인트로 바짝 좁혀졌습니다. 그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맹렬히 추격하면서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은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같은 추세라면 며칠 안에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외에 이번 1차 TV 토론에 참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8%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 네 사람만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됐고 그 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기타 다른 후보가 1.1%, 아마 주로 황교안 후보가 여기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없다가 2.0%, 잘 모르겠다가 1.0%로 집계됐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두 유력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재명은 서울 43.0%, 인천, 경기 45.9%, 대전, 세종, 충남북 51.8%, 광주, 전남북 64.0%, 대구, 경북 32.5%, 부산, 울산, 경남 35.3%, 강원, 제주 52.0%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39.2%, 인천, 경기 42.4%, 대전, 세종, 충남북 32.6%, 광주, 전남북 24.7%, 대구, 경북 57.3%, 부산, 울산, 경남 52.8%, 강원, 제주 40.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이 30대와 40대, 50대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이재명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0대 이하 연령에서는 이재명 35.7%, 김문수 33.1%로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96.9%가 이재명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93.3%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1차 TV 토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당층에서는 17.1%가 이재명 후보를, 38.3%가 김문수 후보를, 11.4%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서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무당층은 흔히 중도층으로 불리고 있는데 중도층 혹은 무당층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의회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면서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 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대폭적인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먼저 선관위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현재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대거 지방선거 선거권을 행사해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전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 후보는 또
8.6 정치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면서 국무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 발표 회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세상은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도 잘했고 청렴결백하고 직선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경기지사 시절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획하고 완성했고 수원 광교 신도시를 완성해 최고의 주택단지로 만든 게 김문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는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획하고 만들어 반도체 강국을 만들었고 GTX 1호선이 완공돼 운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삶을 바꿔놓은 미래형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 단일 후보로 확정된 뒤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대선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끌지 말고 이제 나가서 돕자고 어젯밤 결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백의종군한다. 직책은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이자 전직 정치인,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학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지지했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김문수의 놀라운 집권 의지,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섰던 후보 가운데 가장 자기 일처럼 열심히 온갖 곳을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하면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나경원 의원의 그 활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과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처절함과 절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가? 물론 국민의힘의 처절한 반성과 환골탈태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어떻게든 위기에 처한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려 앞으로 나아가는 후보와 당을 도와 전쟁을 치르기에도 한참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재명의 위선과 거짓, 범죄보다 우리의 과거와 허물, 상처에 소금 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가? 김문수 후보의 깨끗한 도덕성과 청렴함, 국민의 삶을 바꾼 검증된 실력과 성과, 가슴 따뜻한 미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희망을 국민께 하나라도 더 알리는데 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 12개 혐의, 5개 재판, 7명의 관련자 의문사, 120원 커피, 호텔 노쇼 경제론, 800만 불 대북 송금, 북침 망상, 음주운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검사 사칭, 위정교사, 총각 사칭,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뇌물, 형수 욕설, 조카 살인 변호까지 이처럼 파렴치한 민낯 해로움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한다. 대선 D-13 후보의 이름은 뒤로 감추고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당내 이견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곧 이재명 선거운동을 대신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과 당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 대의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제밥에만 관심 둔 채 처절하고 절실하게 국민께 호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나경원 의원이 이 글을 올린 직후 한동훈이 발끈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유상범, 유영아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을 감싸고 계엄을 사실상 옹호했던 분들이 돌아가며 당원들과 지지자들 또는 저를 비난하던데 그런 분들이 이재명과 제대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 저는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장난 같은 소리를 올리자 나경원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한동훈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여 당과 국가를 더 큰 위태로움으로 밀어넣는 원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부디 김문수 후보와 원팀으로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데 함께 총력을 다해 주길 촉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번 대선 국면을 보면서 정말 나경원과 한동훈 두 사람의 정치인으로 그릇 차이를 완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어쩌다가 한동훈 같은 자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신이 오랫동안 상사와 선배로 모셨던 윤 대통령을 망치고 당을 망치고 그리고 국가까지 망치려고 하는지 참 그야말로 살모사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